길 가다가 소방차가 막 사이렌 울리면서 지나가면 아이고야 어디서 불이 났노 큰일 없어야 될 낀데 이래 걱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집 소방 안전 관리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비만 잘하면 큰 피해 없이 잘 피해갈 수 있을 낀데요. 오늘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역시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군요. 예,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이 이제 주방에서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공동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주방에서 화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 밖에도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온열기구 이런 쪽에서도 집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 예. 아니 요즘에는 이제 주방에서 인덕션을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덕션 주에 냄비가 있으면 이게 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덕션 같은 경우는 구조가 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위에 뭐 냄비라든가 이런 게 올려져 있으면 네네. 그게 막 가열되고 그런 때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사실은 그 가정집에서 외출을 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인덕션을 눌러가지고 그랬죠. 그게 이제 과열로다가 화재가 발생한 그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동이 쉬우니까 오작동이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폭발, 가스 사고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평상시에 아마 가정에서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가스 밸브를 항상 잘 잠그셔야 되는데 요즘은 가스 밸브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다 뭐 5분, 10분 되면 꺼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설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는 LNG라고 메탄인데 그 LNG 같은 경우는 천장 쪽에 달려 있고요. LPG라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가스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프로판이죠. 네네. LPG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그 가스 누설 경보기 단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뭐 아파트 같은 경우 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주방에 이제 화재가 나면 환풍기 렌즈 후드 소화기가 자동적으로 소화제를 분사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거길 열어보는 분이 많을까 싶어서 잘 모르시던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환풍기 그 위에거든요. 네네. 그 위에 사실은 거기를 잘 열으시지 않는데요. 거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작은 어떤 동그랗게 생긴 어떤 주방용 소화기, 자동 소화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빨간색 ABC 써 있는 소화기는 A가 일반화재, B가 유료화재, C가 전기화재 그래서 일반화재, 유료화재, 전기화재 가능하다 그래서 ABC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주방용 화재는 우리가 K급 화재라고 따로 분리를 하고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불이 끄기가 다른 어떤 화재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방용 소화기라고 위에 이제 자동으로다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시민들께서는 유익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무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집도 있고 안 단집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몇 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부터 화재 감지기, 그 주방용 소화기가 달려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에는 이제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고 좀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새롭게 시공할 때는 그거 좀 달아주세요. 내지는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소화기 점검하는 거 글쎄요. 우리가 살면서 집에 소화기 빛이 돼 있는 건 보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이런 거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것 같아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완전히 뭐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소화기 자체로다가도 뭐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소화기에도 위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녹색이 정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압력이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빨간색으로 가 있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소화기 자체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녹색 그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어서 이렇게 귀에다가 대면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면 애기 괜찮구나라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에 쿵 떨어지면 애기 굳어가지고 잘 분사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데요. 그 유통기한이 지난 건 빨리 액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풍기, 렌즈우드, 소화기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방 관련 이제 업체들이라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으로 해서 교체를 하면 되고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걸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소화액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소화기도 무서운데 소화액을 일반인들이 진짜 아무런 지식 없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거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게이지도 있고 압력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교체하기에는 소화기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용품이었어요. 그러면 가격은 그러면 바꾸는 거랑 그 소화액 교체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맞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되게 비싸지 않고요.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3년, 5년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소화기 자체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소화기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면 소방 관련 업체에 문의를 해보면 되겠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소화기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에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이 뭐 다 붙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안전핀을 이제 먼저 뽑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핀을 뽑을 때 옆에 그 손잡이를 잡고 안전핀을 뽑으면 안전핀이 안 뽑힙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잡지 말고 안전핀을 뽑고 그러고 나서 화재 위치에 간 다음에 소화기를 또 한 손을 양쪽으로 들고 이렇게 누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소화기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들면 그 압력 때문에 막 놓치고 그러시기 때문에 바닥에 놓은 상태로 그 노즐을 그 화기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켜진 거죠. 손잡이로 움켜진 다음에 분말을 골고루다가 뿌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시민분들이 소화기가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3kg짜리가 보통 한 10초에서 12초 나가거든요. 금방이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적죠. 그래서 불이 저쪽에서 났는데 이쪽에서부터 누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도착하면 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한 5분, 10분 나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10초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한쪽을 노즐을 그 불이 난 발화 지점에다가 대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속도도 그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힘없는 분들은 그냥 다른 방향으로 다 쏘고 나서 나중에 소화기를 못 쓰는 경우도 왕왕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게 체험해봤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가지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압력도 있고요. 그렇죠. 평소에 또 이런 대비도 좀 철저히 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수님께서 끝으로 시민들께 화재 예방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뭐 우리 집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이제 아니란 생각이라든가 안전 불감증 이런 걸 경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시민분들이 좀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화재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 주방용 소화기, 일반 소화기 뭐 이런 것 등을 좀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점검해서 나쁠 건 없고 또 배웠을 때 설마 해도 막상 익히면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대비가 된다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류상일 교수였습니다.